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9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이행 현황을 국가보고서로 작성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지난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심의한 후 우리 정부가 앞으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최종 견해로 정리해 우리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 장애인이나 아동, 이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된 국가보고서 책자를 발행했습니다. 발행된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PDF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장애인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지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와 건강, 직장 생활 등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자료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고용 정보를 스스로 얻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자를 제작했는데요. 특히 근본 책자의 제작 과정은 발달장애인의 이해도 감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뢰도와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자료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 공단으로 직접 요청을 하면 책자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절반 이상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청소년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영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3세에서 24세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 결과 청소년의 55.9%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 35.6%는 공정하다고 응답했고, 이 연령이 높을수록 공정하다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이 가정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좋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8.5점, 그렇지 않은 청소년은 40.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향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몇 차례 결렬됐던 오세훈 시장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장애인 권리 예산과 이동권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이 이뤄졌으나 실제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일 서울시청에서 전장현과 오 시장의 단독 공개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전장현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면담 논의에 들어갔으나 결렬됐고 이후 극적으로 면담 방식에 타결하며 만남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서울시는 전장현과 면담을 시작으로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단독 면담을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면담에 나선 오 시장은 전장현 측에 지하철 행동 중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저는 전장현이 굉장한 강자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시성을 정말 큰 생명으로 하는 대중교통, 지하철을 84번을 운행 지연을 시키셨습니다. 이건 철도안전법에 분명히 엄청나게 위반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현행 시위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다 하는 것까지도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 방법이 서울시의 지하철을 지연 운행시키는 결과가 돼야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공간에서 하시는 시만큼은 자제해 주십시오.
전장현 박경석 상인공동대표는 당사자를 외면한 현실을 규탄하며 오 시장과의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지하철의 정치성 문제가 그래서 1분 늦으면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동권을 기본적인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희는 22년을 외쳤으면 1분 단위로 계산하면 1100 몇 분이 되더라고요. 이 시간에 지연된 무게는 좀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을 해 주실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비장애인 중심으로 갔던 이 열차, 중증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던 이 열차, 시민권의 열차에서 무정차로 갔어요. 그것 좀 탑승하게 해달라라고 우리는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말 이 부분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건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강자라고 여기신다면 그러면 진짜 사회적 강자인 기획재정부에도 이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 평등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장님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요청해 주시기를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전장에는 해화역에서 열린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통해 2월 1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까지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지하철 행동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현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 리포트가 발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지역별 격차 해소와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주제로 2022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분석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정책 리포트 제427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한국장총은 매년 각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 수준을 비교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17개 시도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평가 결과 서울과 충북,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은 전년 대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가 87.6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26.2%가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봄맞이 준비에 나서면서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편하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기아 초록여행이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기아 초록여행이 2월 15일까지 2023년 4월 패키지 여행과 경비 여행 접수에 나섭니다. 패키지 여행은 내륙 제주 여행 또는 내륙 부산 강원으로 여행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교통과 숙박, 문화 여가 활동비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경비 여행은 봄맞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차량과 유류비, 문화 여가 활동비 30만 원과 필요시 운전기사를 지원합니다. 두 여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지난해 여자 골볼 선수단이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값진 구슬땀의 결실을 맺었는데요. 이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다짐을 복지TV가 들어봤습니다. 또 워낙 팀워크도 좋았고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데 네, 열심히 해서 세계선수권은 2등 했지만 올림픽은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럴림픽이라는 큰 대회 나가게 됐으니까 열심히
좀 성장해서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서 꼭 패럴림픽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패럴림픽을 이렇게 어렵게 따는 만큼 2024년도 파리 패럴림픽 나가서 더 금메달 딸 수 있게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있는 대회도 부상 없이 잘하고 내년 파리 패럴림픽까지 전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열심히 다 같이 해서 패럴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패럴림픽 처음인데 패럴림픽 목표 1등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1등 따오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침착하게 준비해서 올 한 해 침착하게 준비해서 다치지 않게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자 골볼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을 비롯해 2023년을 준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빛 질주를 향한 다짐을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빛 행진을 향한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이천선수촌 대강당에서 2023년 국가대표 훈련 개시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훈련 개시식에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은 올해 열리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선전을 기원하고 다가올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은 선수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달과 순위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 얻는 결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훈련부터 대회 참가 모든 과정과 순간을 함께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의 훈련 모습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골볼은 시각장애인 선수 3명이 한 팀이 돼 방울이 들어있는 공을 슬라이딩에 수비하거나 상대 골대에 넣는 경기입니다. 지난해 여자 골볼 선수단은 28년 만에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골볼 시작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 자체를 처음 나가봐서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막상 가보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겼고 또 워낙 팀워크도 좋았고 선수들이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수단의 꿈은 세계로 향합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는 만큼 국제대회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목표입니다. 패럴림픽이라는 큰 대회 나가게 됐으니까 열심히 좀 성장해서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서 꼭 패럴림픽 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침착하게 준비해서 올 한 해 침착하게 준비해서 다치지 않게 해서 내년에 더 좋은 성적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수들의 금빛 행진을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 제한구역 내에서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교통약자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개발 제한 구역 내 교통약자에게 보건, 의료, 금융, 문화 서비스를 주민 지원 사업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 상품권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는 에너지 상품권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고려해 제공되며 전기요금 복지 할인 서비스는 월 최대 1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보조금 24를 통해 대상 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과 신청 방법 등을 보조금 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많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양주시 디딤돌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새 보금자리입니다. 지역 장애인, 주민들을 초대해 센터 이전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음악가들이 먼저 축하의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 인식 개선, 장애인 여가 활동 확장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센터의 이전은 지역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동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인의 편의시설이 때로는 불편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을 해놓으면 사실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공존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런 의식 전환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도 장애인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념식장 밖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풍성한 먹거리 지원으로 축하객의 훈훈한 소통의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의논하고 개선을 요청하는 자리도 즉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해오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함께 하시면서 일단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못했던 부분들, 그 평소에 하시고 싶었던 부분들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아주 편하고 즐거운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일 큰 일을 해드리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권익 보호나 여러분들의 어떤 그 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한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갈 센터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전남 순천시에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지원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오는 12월 중순까지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센터의 직원들은 마을 경로당과 가정을 방문해 진압력, 기억력, 집행기능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체조, 예방수칙 안내, 치매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올해 우리 순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률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송영택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영택시는 모시다 드리고 모시다 오는 시스템으로 관내 개인 택시 조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 60세 이상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마을 경로당 혹은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들 촌에 있으니까 제대로 병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치매 예방 검사를 하니까 참 좋습니다. 순천시 치매안심센터는 찾아가는 조기 검진, 치매 인식 개선 캠페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파트너 양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치매의 조기 발견과 돌봄 관리를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돕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전라남도가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며 따뜻함을 나눴습니다. 황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264억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영록 도지사는 장송군에 홀로 사는 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난방 실태와 가스 통신 등 안전 체계를 살피고 애로사항을 귀담아 들은 후 안전한 겨울 나기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마련한 민생 대책의 하나로 홀로 사는 어르신과 한부모 가정 5만 5,600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 원씩 총 11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로당 9,212개소와 사회복지시설 879개소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재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이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며 지원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1일 강원도 횡성군의 각 마을회관에서 2023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운영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지원 사업은 9개 읍면에서 3천여 명이 참여하며 총 27개 사업 3,416개의 일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앞서 여자 골볼 국가대표 선수단을 만나봤는데요. 목표를 향한 열정 가득한 모습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2023년 바쁜 한 해를 준비하는데요. 8월에는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열리고 10월에는 1년이 연기된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열정을 쏟아내는 선수들을 위해 올 한 해도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